반갑습니다. 두루치기 제 26화. 26화. 네. 루아누르신데. 네. 아, 이게 진짜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왜요? 왜? 이게 루아누르신데? 이게 맞는지 이태리 안 말로 맞는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띠뚜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죠. 진짜 물어봐. 숫자는 기본으로 이렇게 네. 천 단위까지는 다 알고 네. 있죠. 저희가 이제 띠또 수사님이라고 띠또. 띠또 수사님이랑 동티모로 해서 네. 저희 수도원에 오셔서 첫 서원을 하신 젖손. 아, 네. 동티모르 군이신데. 네. 동티모로 아. 분이신데 그래서 저희 수도의 보물이죠, 보물. 보물. 그렇군요. 네. 네. 미래의 희망. 한국말도 아주 잘하시고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검증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럼요. 딱 물어보면 돼요. 숫자는 금방인데 루아누르신데 이거 20년. 20년 맞나? 20년. 맞나? 그 유일한 장기인데 봐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아, 장경호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완연한 봄이 왔어요. 봄이 예, 왔어요. 또 그저께인가 또 비가 또 많이 왔었는데 네. 또 어떻게 좀 불쌍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산에 물이 들이치지 않았고, 봄이 와서 좋은 거는 형제들이 다 기분이 좋더라. 그러나 학생 수가 5명 중에 3명이 있어서 요즘에 조금 힘들어합니다. 근데 과제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봄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봄을 타는 사람, 가을을 타는 사람. 네네. 이성 선생님 어떤 계절을 타십니까? 사계절을 탑니다. 사계절 타시고. tom 선생님 무슨 저 계절? 가을. 저는 좀 물어보셔야죠. 네, 그 다음 어떻게 뭘 돼요? 타십니까? 저는 커피를 탑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안으로 들어가 계셔서 뭔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고 네, 하십니다. 사실은 네. 저는 좀 말을 탑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네. 봄은 저는 사실은 가을을 좀 많이 타는 편인데 네. 가을엔 좀 약간 센치해지고 봄에는 좀 에너지가 막 솟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버릇인데 겨울 내내 찍을 게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아.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앙상한 걸 찍어도 되고 분위기 좀 그런 거 찍어도 되는데 늘 찍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봄만 되면 막 이렇게 네. 꽃망울 터지니까 네. 그렇죠. 되게 막 활기차게 나가는 걸 찍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선생님 봄은 어떠십니까? 꽃망울이 터지는 것도 순서가 있다. 저는 봄이 되면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고,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목련이 가장 먼저 피는데요? 뭐 순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 순서는 있다. 네. 순서는 있다. 그런데 그게 일조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 그래서 어느 정도 햇볕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게 개나리고, 그래도 요 정도는 있어야 피는 게 뭐 목련이고, 일조량이. 예. 그렇다는 그 꽃이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인생과 뭐가 다른가. 사람도 아직 내가 필 때가 아닌가 보다. 그걸 이제 꽃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아니 오늘 미리 대본을 좀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이거는 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외웠던 겁니다. 대동사님 충분히 그냥 감동받은 얼굴. 이 얼굴이면 감동 받은 거거든요. 네, 얼굴이라. 자, 동동사님은 일조량. 꽃으로 비하면 어느 꽃에 지금 펴져 있습니까? 지금요? 예, 일조량으로. 저는 유채꽃에 피어 있습니다. 유채 나물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유채꽃. 그렇군요. 꽃 따지고 나면. 그거 버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맛있어요, 진짜. 또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30년 산 것 같은 삼전의 프랑스가 가장 또 유명한 기름이 유채기름. 맞아요. 네. 유채기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오. 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 또 사연 도착했는데 아시겠지만. 앞에 다 잘리긴 해요, 제가부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얘기했으니, 이거. 아마도. 예,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짝수. 예, 또 짝수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오늘 신앙적인 영성적인. 이야기, 또 예. 이동선 사님 날개를 다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날개를 묶어놓긴 했는데요. 자, 그럼 사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본당으로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일 미사만 드리는 정도이고요. 단체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려 봤지만 두세 번 정도 나가면 쓱 발을 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극히 내향적인 성격에다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들어가도 조용히 있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단체분들이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단톡방에서도 자기들끼리만 만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시고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 회합이며 봉사하는 날 빠짐없이 나가려고 더더욱 노력하는데 가보면 또 그분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는 조용히 제 할 일을 합니다. 마치 대가족 집에 시집 온 막내 며느리 같은 신세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아 회장님께 슬쩍 말씀드리고 단체를 나오면 그냥 원래 없었던 듯 어쩔 수 없지. 그동안 고생했어요. 한마디 뿐입니다. 다른 분 이사 가실 때는
성대하게 송별회도 해주시던데 말이죠. 이쯤 되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 활동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텃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마주칠까봐 미사 가는 일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26화는 또 성당에 관련된 이야기고 네. 네. 아무래도 동초사님이 이런 부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 또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네. 본당 생활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나누시죠. 본당 한 지 27년 됐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뭐 지금 특히 드릴 말씀이 없는.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동초사님이 왜냐하면 또 동초사님이 생각보다 그 신자분들 많이 찾아와요. 예.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요? 되게 잘 들어줄 것처럼 생겼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마음 따뜻한 얘기를 너무 권위적이지 잘해주시니까 않으시고. 예. 예. 이런 문제 있을 때 항상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로 갖고 오신 분들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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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사연자분이 아니라 왜 이 본당에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분들 만났을까? 다른 분들 만나면 이렇게 철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분들은 저분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군데 더 찾아보시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첸시오 회를 가지 왜 레지오를 갔냐 이런 뜻입니까? 지금 4천만 레지오 지금 단원들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을 때 아니요, 레지오 중에서도 네.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타인에게 관심 있게 보는 레지오 단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고 삶이 너무 다양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진짜 답답하면서 저도 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소외감 느꼈겠다. 소외감. 소외감. 그리고 저도 내 문제인가 먼저 들여다봤겠다 싶습니다. 네네네. 나에게 문제가 있나? 사실 저도 이제 지나치게 지금 외향형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 남들이 보는 외향형이에요. 네. 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판 예를 들어 제가 기획하고 네네. 제가 불러온 판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대고 네. 상당히 쾌활하고 활발한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서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예. 약간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만든 판에서는 잘하시던데.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잘 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랑 저랑 좀 다른 점은 저는 제가 제 판을 짜서 잘 노니까 네. 다른 판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약간 이분은 그런 힘조차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우와 좀 빗대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현님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나는 내 판에서는 활발한 사람인가?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다른 데 가서는 더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또 질문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익숙하게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새로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정답. 네. 안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집니다. 요거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왜 안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시겠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기본값은 거절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첫 대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보아졌을 때 네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네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 입장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단체라고 한다면 네네. 단체에 들어왔어요. 네네. 온 것만으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온 것만으로도 네네. 우리 한 식구가 되겠다고. 네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뭐 하나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좀 이렇게 속할 수 있게 네네. 뭔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는 두 가지 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거절과 배제의 움직임이 있는 모이세 신부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더 살갑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그들은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네. 살갑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해답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약간 눈물 나는 얘기예요. 왜 눈물 나냐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들은 함부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좀 들어와요 말해요.
이거는 참견과 간섭이잖아요.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저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을 바로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리 터치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려 있고 배려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이 고마우냐. 그리고 저 그만할래요 그랬을 때 오죽하면 이분일까 적응이 잘 안 되나 보다. 가볍게 얘기하자. 그러시죠. 지금까지 애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어른이냐 이것이죠. 내 입장으로 보니까 서운하고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가 된 것 같지만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지켜보면서 어쩌면 나 모르는 뒤에서 이번에 오신 분이 좀 수줍음이 많으신 분인가 봐. 우리가 좀 배려해 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능성을 다 생각한다면 나 혼자 끌당을 하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렇게 밀쳐내는 것일 수도 있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밀쳐낸다면 살갑게 다가가고 지켜본다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제가 30년 정도 산 것 같은 3년의 그 프랑스 생활에서 네. 가장 놀랬던 게 그 사람들이 만나는 문화였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 문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철 소장님이 누군가를 초대한다. 네. 그러면 동철 소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소장님도 아는 사람을 초대할걸요? 이 자리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야 어색함이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그래서 어색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동철 소장님만 아는 사람만 초대합니다. 동철 소장님 아는 사람, 동철 소장님 아는 사람, 동철 소장님 아는 사람, 1, 2, 3. 네. 이 1, 2, 3는 다 몰라요. 저도 몰라, 소장님 몰라, 다 몰라. 근데 초대를 그렇게 해요.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생각 모르는 사람인데. 생각 모르는 사람인데. 딱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첫 레파토리가 있죠. 예. 어디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직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첫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을 딱 매뉴얼. 가지고 있고 그 매뉴얼대로 대화를 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 더 깊어진 얘기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흥미.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깜짝 놀랐는데 그 유럽 사람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평생 한 두세 가족만 친해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두세 가족만. 그러니까 별 새로운 걸 받아들일 그게 없어요. 네네. 필요가 없네요. 네, 필요도 없고. 네. 그랬는데 딱 그 모임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부 다 재밌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고급화된 사회성이네요. 이 문화 차이구나. 근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있으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름을 묻게 되고 매뉴얼대로. 매뉴얼도 알려준 건 없지만 그래서 이분은 혹시 이제 지극히 한국 문화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동철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딴 데 갈 만한 그 용기조차 이제 내지 못하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더 복잡해지네요, 그냥. 더 복잡해지고.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이게 사연 주신 분은 제가 문제일까요? 근데 본인이 문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저도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25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똑같이 반복드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문제일까? 문제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누가 얘기 안 어떻게 딱 들어올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두시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객관화를 하기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그대로 또 인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그 모습을 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또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분에게도 좀 중요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중요한 또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딱히 휘둘리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영향받지 않으실 수도 있게 주님께 지금 문 앞에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기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연자 분에게 주님께서 딱 출발선상에 지금 두고 계시다. 다 같이 가는 여정일 수도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꼭지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10%에 불과하대요.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태도.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것들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90%를 좌우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걸까? 정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걸까? 하고 정말 그 일의 본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새롭게 바꿔보는 것.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럴까? 하는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동조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근데 그 전에 본당에서는 잘 좋았다라는 네, 거죠. 네. 그 상황에서는 좋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자기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면 부족한 것을 극복하자고 노력하실 것 같고, 아니라 싶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나와 비슷한 나를 잘 받쳐줄 수 있는 또 그런 단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 가서 또 즐겁게 또 네. 신앙생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작년에 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책임자를 맡으면서 이렇게까지 형편을 어쩔 수가. 근데 거기서 안다지 않고 좀 힘들긴 했지만, 이것을 보완하려고 되게 좀 애를 많이 쓰고 막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이 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평화가 찾아왔네? 라는 생각에 저는 작년에 그 시간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어요. 저는 사연자를 주신 분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요래서 보게 됐구나. 그럼 극복하시다 보면 이 시간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요 여정도 잘 가져가시고 나서 가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터로 삼아라. 네. 저는 이 또한 좋다고 봅니다. 네. 힘들다고 멈춰있으면 한없이 멈춰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그냥 전 사실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힘이 없다고 한다면, 노력해서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교회 공동체는 이미 지역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10년의 어떤 세월들을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교회가 마련해 놓은 뭐 선택이라든지 네. 꾸르실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 또 참여해서 네. 자신감을 좀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다시 좀 재미있는 또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느님과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한 그 목적들을 채워나가시면 본당의 어떤 삶이라든지 신앙의 삶이 좀 더 명쾌해지고 편안해지지 네. 않을까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화. 이거 또 영성적이고 또 신앙적 이야기. 네. 좀 깊은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사연은 좀 쉽게 쓰였지만 이게 또 함부로 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요. 있었기 네. 때문에 여기서 또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가요. 정말 이게 한 번에 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정 같아요. 여정. Let's go together. 같이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010-8268-4702. 네, 여기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연을 또 받고 있죠. 많은 고민 사연, 말 못할 사연들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010-8268-4702번으로 요렇게, 사연 주시면 네. 저희 작가님께서 잘 버무려가지고 멋진 사연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영성, 감성,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면 못 해결할 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고민 쌈 싸먹어! 컷! 좋습니다.